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수족센터 석현식입니다. 그 여름철에 특히 발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좀 안내해드리고자 정리했습니다. 이름은 중족골통이라고 그러고 메타타잘지아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는 주로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바닥의 앞꿈치, 바닥 쪽을 아파할 때 그거를 통칭적으로 얘기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특히 여름철에 좀 얇은 신발 신고 겨울철보다 좀 더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많이 걷다 보니까 아프다고 하시는 어머니들이 특히 많으시고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꽤 많이 오십니다. 앞꿈치가 아프다, 많이 걷고 나면 붓고 열감이 있다, 뭐 발 앞꿈치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혀 있다라고 하면서 오시는데요. 주로 이 앞꿈치 바닥 쪽 통증이 있을 때 그거를 중족골통이라고 얘기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발바닥이 앞꿈치에 이런 앞쪽이 아파하는 건데요. 원인은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리하면 이 중족골의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 중족골두가 있는데요. 여기에 과도하게 하중이 취해지면서 압력이 가해질 때에 이런 중족골통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뭐 어려운 말로 뭐 1차성, 2차성, 2인성이라고 원인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이 말은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이 프라이머리라는 게 보통 병원에서는 결국 원인을 찾을 수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이 그냥 이것 자체, 즉 중족골의 머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발 모양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는 원빈처럼 잘생기고 누구는 저처럼 못생기고 한 것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너는 그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의 발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먼저 첫 번째, 그냥 모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정상 발 같은 경우는 요게 엄지발가락,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이 발의 모양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었고 결국 보면 요 두 번째 중족골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게 일반적인 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엄지발가락 중족골보다 약간 아주 1cm 정도 살짝 길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약간 3mm 정도 짧고, 뭐 이렇게 이런 라인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되어 있는 정렬이 정상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상하게 이렇게 두 번째 중족골의 길이가 요 정상보다 더 심하게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걸을 때 두 번째 중족골에 더 많은 하중이 취해지면서 아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두 번째가 그렇게 많이 긴 건 아닌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갈수록 이상하게 그냥 확 더 짧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르게 라인을 형성하면서 고르게 체중이 부하가 돼야 되는데 요 세네 다섯 번째 쪽으로 하중이 많이 취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두 번째, 세 번째에 많이 하중이 가해지다 보니까 통증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고 뭐 어떠한 이유가 없이 태생적으로 이런 거여서 이럴 때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정상 발은 이렇게 약간의 아치를 형성하면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평발은 아치가 오히려 무너져 있는 걸 뜻하고, 반대로 아치가 너무 과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역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적당한 아치가 있어야지 앞꿈치하고 뒤꿈치에 하중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는데 너무 심하게 아치가 있다 보니까 앞꿈치에 더 많은 하중이 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꿈치 통증, 중족골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떤 연구에서 발에 마커 같은 거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중을 취할 때 밑에서 얼마나 하중이 가해지는지 압력을 측정해 본 건데요. 요 정상 발에 비해서 유족인 경우에 보면 정상 발은 아치가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꿈치, 뒤꿈치뿐만 아니라 가운데 부분에도 어느 정도 하중이 취해지지만, 요족이 심한 경우에는 가운데는 거의 취해지지 않고 앞꿈치와 뒤꿈치 쪽에 더 많은 하중이 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꿈치, 뒤꿈치가 아프다고 할 수 있고 요족의 변형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앞꿈치를 특히 더 아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족부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발 자체를 이제 전족부, 중간 부분, 그 다음 후족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 보면 후족부는 원래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깥 복사뼈 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지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족의 형태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꿈치 쪽으로 하중이 더 많이 취해지면서 또 통증이 옳습니다. 그렇게 그냥 생긴 것 자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를 1차성 중족골 통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2차성은 원래 태어났을 때 모양은 아까 정상적인 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그것에서 진행돼서 생기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손가락에도 사실 있고요. 각 관절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측의 축부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발바닥이나 손바닥 쪽에는 수장판, 볼라 플레이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발바닥에 있는 수장판이 뭐 많이 걷던 또는 염증으로 인하던 어떠한 이유로 손상되기 시작하면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이 관절을 잘 잡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 모양도 이렇게 2차적으로 변형이 올 수 있고요. 당연히 손상이 있고 그러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뭔가 두꺼워지고 하다 보니까 닿을 때마다 당연히 아프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수장판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윤활말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관절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일부의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의 통풍도 매우 잘 생기죠. 그다음 건선은 피부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건선 자체도 관절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염증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만성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역시나 당연히 통증이 올 수 있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라플레이트 인절이 수장판 손상이나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변형이 오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정말 해괴망측한 발 모양의 변형들이 올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보면 결국 하중을 잘 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요 중족 골두 쪽으로 하중이 많이 취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라이딩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족이 약간 이런 형태인데요. 이게 아주 과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학적 질환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요족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뭐 샤코마리투스병이라고 그냥 어떤 유전적 신경 질환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질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신 분들은 후유증으로 요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말로 프레이그시병이라고 말 그대로 프레이버그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를 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는 병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원래 중족골두는 좀 동그랗고 머리처럼 동그랗게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발바닥이 아프다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중족골두가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 중족골두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평평하게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MRI를 촬영해 보면 다른 부분과 달리 두 번째 중족골두는 하얗게 보이고 염증 소견도 보이고 내려앉은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뼈도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몸은 영양분 받는 게 다 피로 공급되잖아요. 그냥 이유가 없이 이 두 번째 중족골두에 피가 가지 않아서 괴사가 생기는 무혈성 괴사고요. 이런 병을 프레이그시 병이라고도 합니다. 또 골절, 외상 후에 뼈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붙지 않고 이렇게 분류합되어 있거나 아예 분류합 또는 부정유합되어 있는 경우에 모양이 바뀌거나 하면서 이 발의 하중이 중족골두로 많이 취해지게 되면 통증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1차성과 2차성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의인성, 이아트로제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희 보통 의료진이 얘기할 때는 병원 자체의 어떤 수술이나 시술 또는 치료 그런 과정에 있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매우 심하신 분이
수술을 했는데 잘못해서 너무 무지해반증 수술을 과하게 하다 보면 두 번째 중족골두가 길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가장 메인으로 생각하는 건 이 치료입니다. 중족골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보존적 치료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중이 많이 취해지는 거기 때문에 하중을 최대한 덜 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깔창 같은 거를 써서 만약 요족이나 발에 변형이 있는 경우는 깔창을 쓰거나, 그게 아니고 정상발인데 계속 하중이 많이 취해지는 경우는 이렇게 발바닥 쪽에 패드를 대거나, 또는 중족골두에 하중이 많이 취해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성 신반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통증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우리 관절에 하중이 취할 때 무릎이고 발목이고 고관절이고 빳빳하고 굳어 있으면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하중이 근육이나 다른 부분으로 잘 전달되지 않고 오로지 뼈나 관절에만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집이나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수동적으로 되게 해주기 위한 보조 장치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마련해 놓고, 심지어 신발 자체가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신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외래에서 재활치료사님들께 제가 종종 이제 부탁드리거나 이렇게 오더를 내서 환자분들 말씀드릴 때 요 발가락 스트레칭과 운동입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그냥 사람 걷는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발뒤꿈치가 닿다가 출발할 때는 앞꿈치로 이렇게 밟아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발이 저절로 떨어져서 다시 닿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보행 분석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부분의 일부분만 얘기해서 이제 걷을 때, 출발할 때 보면 이 앞꿈치로 확 차고 나가서 뒤꿈치가 닿게 되죠. 이 앞꿈치로 차고 나갈 때 가속이 되고 뒤꿈치로 닿을 때는 어느 정도 감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꿈치로 차고 나갈 때 앞꿈치에서 제대로 차주지 못하면 이 다른 부분에 하중이 많이 취해질 수 있고요. 주로 차고 나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발가락의 이 구부리는 힘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 구부리는 힘줄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운동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발가락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서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반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서 움직이게 해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를 운동하고 발바닥을 강화시켜서 발바닥 근육을 강화시켜서 걷는데 좀 더 힘차게 차고 나갈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근육의 기능이 더 원활해지면 뼈에는 하중이 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도 해주고, 이렇게 수건을 짚거나 발가락으로 공을 집어서 컵에 넣는 방식 등을 통해서 발가락 근육을 구부려주는 근육을 강화시키다 보면 어느 정도 하중이 덜 취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이제 염증성 질환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거나 충격파를 주면 손상된 조직에 어느 정도 회복을 도모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주사치료, 스테로이드와 같은 제제를 쓸 수 있습니다.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수술 자체는 이렇게 너무 무지해반증이 심하면서 엄지발가락으로 하중이 못 가면서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이 하중이 취해지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을 이렇게 치료해주면서 동시에 발가락 모양도 살짝 변형시켜주는 수술을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발가락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교정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